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전자파 괜찮은 거 맞아요?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영향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데이터 센터 유치 과정에서 전자파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데이터 센터와 병원, 쇼핑몰 같은 시설에 전자파 세기를 직접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자료를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 전자파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왜 주민 불안은 계속 생기는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 유치에서 진짜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센터가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서버가 많은 건물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온라인 서비스, 금융, 통신, 쇼핑, 플랫폼 서비스까지 우리가 매일 쓰는 디지털 생활을 돌아가게 하는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쉽게 말하면 AI 시대의 발전소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80여 개의 데이터 센터가 운영 중이고 추가로 약 80여 개가 건립 또는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필요한 시설인 건 알겠는데 막상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 입장에서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전자파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자파라고 하면 뭔가 서버 장비에서 강하게 뿜어져 나올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의 전자파는 주로 154kV, 22.9kV 같은 고압 전선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고압 전선은 데이터 센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병원, 쇼핑몰, 호텔, 컨벤션 센터 같은 대형 다중이용 시설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데이터 센터만 특별히 전자파가 강한 시설이라고 보기보다는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에서 비슷하게 검토해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가 데이터 센터 6곳과 병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 시설 4곳을 함께 측정한 겁니다.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8월부터 9월까지 측정한 결과 데이터 센터와 병원, 쇼핑몰 등 모든 측정 시설에서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약 1% 내외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국제기구 기준을 준용한 국내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입니다. 고압 전선에서 발생하는 60Hz 전자파의 기준값은 833mg입니다. 그런데 실제 측정 결과는 이 기준의 약 1%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준치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수준이 아니라 기준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만 그런 게 아니라 병원, 쇼핑몰, 호텔 같은 생활시설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즉, 데이터 센터라서 전자파가 무조건 위험하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수치가 그렇게 낮다는데 왜 주민 반대는 계속 생길까? 이건 단순히 과학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정부가 괜찮다고 했다는 말만으로는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집 근처에 들어오는 시설이고 내 아이가 사는 동네고 내 생활권에 생기는 시설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특히 전자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는 더 불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한 수치가 공개되지 않으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결국 데이터 센터 유치에서 중요한 건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자료에서 중요한 대책으로 나온 게 바로 전자파 신호등입니다. 전자파 신호등은 전자파 측정값을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색깔로 표시하는 장치입니다. 청색은 인체 보호 기준 대비 50% 미만, 황색은 50% 이상 100% 이하, 적색은 기준 초과를 의미합니다. 즉,
주민들이 어려운 숫자를 일일이 해석하지 않아도 현재 전자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 센터 유치에서 주민 설득은 자료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민이 직접 보고 직접 확인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자파 신호등 설치 후 전자파 안전 체감 지수가 크게 높아졌고 신호등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점수도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 장치가 아니라 주민 불안을 줄이는 실질적인 소통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 유치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전자파 이슈도 중요하지만 사실 데이터 센터 부지를 볼 때는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력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땅이 넓다고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대규모 전기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개통 접속 가능성입니다. 근처에 변전소가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해당 변전소와 송전선, 배전 선로에 실제로 여유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허가입니다. 용도 지역, 진입도로, 환경, 개발행위 가능성, 전력 개통 영향 평가 같은 요소들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네 번째가 주민 수용성입니다. 아무리 전력이 가능하고 땅 조건이 좋아도 주민 반대가 심하면 사업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 센터는 전력만 확보했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력, 개통, 인허가, 주민 수용성까지 전부 통과해야 진짜 가능한 부지가 됩니다. 요즘 우리 땅 데이터 센터 될까요? 이런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순히 땅 면적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몇천 평이다. 도로가 있다. 지목이 괜찮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데이터 센터 가능성을 보려면 최소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땅 주변에 대규모 전력을 받을 수 있는가? 개통 접속 여유가 있는가? 인허가상 제한은 없는가? 주민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전자파나 환경 이슈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실제 사업 검토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자파는 무조건 괴담처럼 볼 문제도 아니고 반대로 아무 설명 없이 괜찮다고만 할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실제 측정값입니다. 과기정통부 측정 결과 데이터 센터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약 1% 내외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병원, 쇼핑몰 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과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민 불안은 숫자가 낮다고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전자파 신호등처럼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장치입니다. 결국 데이터 센터 유치는 땅과 전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력 확보, 개통 접속, 인허가, 그리고 주민 설득까지 전체 구조를 봐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가능한 땅인지 알고 싶다면 막연한 기대보다 전력과 개통, 인허가, 주민 수용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 전력, 토지 개발, 지역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